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수타로입니다. 요즘 착한 거리두기가 한창인데요. 덕분에 모임이 나가본 지도 꽤 된 것 같고, 대신 가끔 톡이나 통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가 일상화가 되어버렸네요. 뭐 친한 관계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예민한, 그러니까 굳이 먼저 전화를 하거나 톡을 보내기엔 좀 부담스러운 애매모호한 관계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번 리딩이 그런 관계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슴 한켠에 떡하니 자리 잡고 답답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 이성이든 사회적인 관계이든 스스로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앞으로는 어떠한 관계로 이어나갈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는 그 사람, 그 상대방과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카드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듯 제네럴한 리딩이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애정이 듬뿍 담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타로 시작합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고, 상대방과 나는 어떠한 관계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어질지 떠올리면서 여기 5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선택하셨나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선택한 번호의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색을 안 하고 있네요.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무엇인가 쌓여가고 있는데 당신은 아무런 티를 내고 있지 않아요. 겉으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뭐 너 따위는 나한테 상처 하나 낼 수 없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신은 원래 콧대와 자존심 모두가 높고 마음 자체도 쉽게 얻기 어려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스스로가 그걸 아마 인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 카드를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당신의 3번 스워드 카드를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줬고 본인 스스로는 그걸 내색하거나 표현하기 싫어 감추고는 있지만 어쩌면 그 상처는 당신 혼자서 만들어낸 상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 사람 나름대로 당신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어요. 단지 당신이 그걸 모를 뿐이죠. 어찌 보면 상대방은 스스로 감정을 절제하면서 표출하고 있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하지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정확히 할 수 없겠지만 당신에게 약간의 자격지심 같은 걸 가지고 있기도 하는 걸로 보이고, 어쩌면 무언가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이네요. 아마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 내비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더군다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 보이네요. 뭐 이건 평강공주가 온달의 능력을 보고 자진해서 바보에게 시집을 간 거를 비유하자면, 이번에는 뭐랄까 보는 눈이 좀 과대평가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자신에게 오는 그 기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좀 역부족임을 느끼고 있는 걸로 보여요. 문제는 앞으로 일어날 관계를 봐도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상대방의 스트레스는 조만간 권태기와 같은 무기력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곧 둘 사이에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할 만한 시기로 다가올 수도 있어 보여요. 만약 현재 둘 사이가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면 잠시 지켜보는 것도 나을 수 있겠네요. 가볍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진지하지 않은 사이 정도? 이 뭔 개소리야! 만약 남녀 사이가 아니고 사회에서 만난 사이를 하더라도 크게 바뀔 건 없어요. 윗사람이든 동료든 친구든 어쨌든 당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거는 여전한 거고,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서로 좋을 것 같진 않네요. 아까도 말했지만 조만간 상대방에 대한 정리나 결정이 다가오게 되면 당신의 그 감정적인 것 역시 조만간 마무리될 걸로 보이네요. 두 번째 카드를 볼까요? 이건 좀 미묘한 조합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너럴한 리딩에서 말하긴 좀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일단 당신은 상대방에게 푹 빠져 있는 걸로 보여요. 남녀 사이든 사회적 관계이든 이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다 들어줄 수도 있고 원하는 것도 다 해주고 싶을 거예요. 상대방과 당신의 사이가 적과의 동침이든 뭐 부적절한 관계이든 I don't care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다 관심 없어요. 이 2번 카드가 말해주듯이 눈과 귀를 막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다 보니 이 상대방 한 명 때문에 나의 모든 기분이나 컨디션 등이 다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당신은 원래 그러한 성격은 아니지만 이 상대방에게만 당신의 성격과 반대되는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러한 자신이 너무 화가 날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분명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요. 뭐 스마트하기도 하고 센스도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외국물도 많이 먹어본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상대방이 보는 당신의 이미지는 아마도 그 사람이 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스타일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이런 진지한 느낌보다는 그냥 한번 가볍게 볼까? 라는 느낌이 강해 보여요. 아직까진 당신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상태로 조금은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당신과 상대방의 관계를 바라보면 뭐 그리 나쁘진 않아요. 페이지 오브 완드와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 같이 나왔어요. 이건 새로운 시작이나 내 거라는 그 신념을 나타내는 카드들이라 당신이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5번 완드 카드와 조언 카드에 데블 카드가 있는 걸 보니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초반에 상대방을 만나면서 서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갖거나 이런 자잘한 트러블이 꽤 많이 생길 거예요. 좋게 말하면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관계고, 나쁘게 말하면 애정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관계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관계예요. 조금 더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좋게 지속될 수 있는 관계지만, 서로의 관계가 이성이든 사회적 관계든 서로에 대해서 그 강하게 끌리는 그런 기운으로 인해서 감정적인 면이 앞서는 관계가 된다면 그것도 결코 아름답지 않은 관계로 마무리가 될 건 알고 있겠죠? 이제 3번 카드를 보겠습니다. 와,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본인 카드들이 엄청 화려한데요. 못하는 게 없겠어요. 완전 찐인데요. 뭐 일이면 일, 연애면 연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예요. 거기에다 여왕을 뜻하는 카드가 2개나 나왔어요. 이 엠퍼 카드는 황제의 카드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경험이 많은 여왕 카드로 보고 있어요. 이 두 카드의 의미는 뭐 약간 상반되긴 하지만 그만큼 뭐 다재다능을 뜻하는 의미겠죠. 이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여성분들이거나 여성분이 아니더라도 여성만큼 섬세함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할 것 같네요. 그런데 상대방은 당신과의 관계를 조금 버거워하고 있네요. 이성관계라면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벅차하는 면도 있고 어쩌면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당신에게 관심은 있으나 스스로 자존감도 높고 뭐 나름 인기도 많은 상대방인데 그걸 티낼 수도 없고 이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엄청 답답하고 미칠 노릇인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당신은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이때까지 원하는 대로 해왔고 대부분 스스로 가고자 하는 길을 잘 알고 있기도 해요.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을 쫓아오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닥 그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죠. 보통 원하는 대로, 뭐 뜻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결론을 말하자면 두 분의 관계는 아직까지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제너럴한 리딩이라 어떠한 계기로 당신이 상대방을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도 알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상 관계라면 좀 더 진전되고 발전될 걸로 보여요. 에이스 오브 컵에 4번 완드 카드까지 나왔어요. 보통 에이스 오브 컵은 새로운 시작, 뭐 프러포즈, 감정의 폭발 이와 같은 의미가 있고 이어서 나온 4번 완드는 소위 말해서 결혼 카드예요. 마지막까지 비슷한 카드가 나왔다면 완벽한데 그건 좀 아쉽네요. 아마도 좋은 카드에 이 행드맨과 7번 펜타클 카드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주변에 방해나 뭐 어려움 같은 건 없겠지만 이 둘이 만날 때부터 이 잠재되어 있는 문제,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서로 신경 쓰지 않고 있던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서로의 스트레스를 조금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초반에 힘이 들더라도 그러한 문제를 미리 풀고 넘어간다면은 끝까지 계속 괜찮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번째 카드는 어떨까요? 이건 동상이몽의 카드네요. 뭔가 한순간적인 이끌림으로 인해서 둘 사이에 인연이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둘이 바라보는 곳은 같은 곳이 아니에요. 이 러버스 카드와 10번 컵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이 러버스 카드의 경우 당신이 생각하는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상대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색다른 면이 있어 호기심과 애정이 높은 걸 보여주는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서로 괜찮아 보이긴 하죠. 하지만 10번 컵 카드가 나온 걸 보니까 이 만남이 지속되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기대감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뭐 소위 말하는 콩깍지가 벗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강한 스트레스를 의미하는 5번 스워드까지 나왔으니까 이 인연은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근데 상대방도 딱히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동상이몽이라고 말을 한 건데 상대방은 당신에게 욕심이 많았어요. 아니, 욕심이라기보다는 약간 뜬구름을 잡는 듯한 환상이 있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상대방은 당신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 당연히 자존심 상해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못할 테고 이러한 서로 간의 동상이몽은 당신에게는 5번 스워드 카드와 같은 스트레스를 상대방은 이 6번 스워드 카드와 같이 이 포기를 이끌어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다행인데 퀸 오브 컵과 페이지 오브 스워드 카드가 같이 나온 걸 보니까 이 둘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게 함정이네요. 서로에 대해서 미련과 집착은 계속 남아있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성향이 강해요. 이건 이성관계든 사회적 관계이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뭐 필요 조건과 지속성에 의해서 계속 쭉 이어지는 거죠. 둘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둘 사이에 끝을 보는 카드가 하나라도 나왔으면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8번 완드 카드가 연달아 두 개가 다 나왔어요. 이 카드는 조언의 카드로 일반적으로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의 관계로 본다면 뭐 지루함, 뭐 기다림의 반복, 뭐 이런 것 같이 ing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가 끌리기는 하는데 서로의 스타일을 바꾸지 못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참 애매한 관계죠. 아, 8번 완드의 조언 중 이런 것도 있어요. 스타일을 바꿔라. 이 조언이 어쩌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5번 카드를 볼게요. 아, 이 5번 카드는 상당히 복잡하네요.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관계였다면 예전에 만나던 X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카드들이 각양각색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도 행복해지고, 때론 상처도 깊이 받은 걸로 보이고, 제 3자도 보이고, 아주 다이나믹하네요. 일단 당신의 카드를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믿음이 아주 강하다고 보여져요. 아마도 사회적인 관계였다면 상대방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내가 뭔가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겠네요. 이 에이스 오브 컵 카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카드는 감정의 폭발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제 생각엔 이 4번 완드 카드, 즉 상대방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좀 더 깊은 관계를 암시하는 이 카드의 뒷받침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런데 상대방 카드를 보면 메인 카드 20번인 부활 카드와 3번 스워드 카드가 같이 나왔어요. 이 3번 스워드는 뭐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의미가 명확한 카드예요. 바로 상처죠. 이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다른 이성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의 메인은 이 부활 카드예요. 이 부활 카드로 볼 때 분명 당신에게 다시 뭔가 잘해보겠다고 마음을 잡은 것 같지만 상대방은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당신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당신은 당신대로 상대방에게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고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문제는 이 하이 프리스테스, 즉 이 여사제 카드네요. 이 카드의 의미는 당신은 지혜롭고 촉도 밝은 편이긴 하나 한편으로는 애정 표현이 서툴러서 본의 아니게 상대방을 애태우는, 그러니까 뭐 뼈를 때리자면 상대방에게 하여금 상당히 빡치게 만드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뭐 앞으로의 둘의 관계를 본다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있을 듯 하나 이 썬카드가 있는 걸 보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뭐 사람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빠진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단지 걱정되는 건 아까 말한 이 여사제 카드와 이 퀸 오브 완드 카드인데 이 두 카드의 공통점은 바로 그 먼저 다가가지 않고 애만 태운다는 거. 이건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면으로 본다면 진취적이지 못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러다 보니까 조언 카드에서도 이 문 카드가 나온 것 같네요. 둘의 관계를 굳이 뭐 수직 관계로 말하자면 당신이 상대방보다는 갑인 위치긴 하니까 뭐 딱히 이해는 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돼요. 가끔 끌려가기도 해야지 계속 당기기만 하다 보면은 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미치고 환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집착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5개 카드의 리딩을 마쳤습니다. 2000년대 영화 중에 What Women Want라는 영화가 있었죠. 주인공 멜 깁슨이 우연치 않은 사고로 여성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서 일생의 전환을 가지게 되는 멜로 코미디 영화였는데, 제가 보기엔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아니었나 생각했던 게 떠오르네요. 세상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하죠. 그중 가장 알 수 없는 게 사람 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속은 나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 큰 변수가 생기게 마련이겠죠. 내가 상대방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누구도 상대방의 마음과 앞일은 정확히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정말로 상대방을 원한다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한다면 내가 원하거나 생각하는 대로 조금은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상 수타로였습니다.